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T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37690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렇게 폭등하기도 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어 가지고 그때 다루지 않았던 이유까지 함께 해서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숫자를 보면 엉망인데요. 최근 기준으로는 2017년 매출 최고치였는데 그 이후로 고꾸라졌습니다. 연간 단위로는 2019년 바닥을 찍는 모습이긴 한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2017년 최근 기준으로 높은 이익을 낸 다음에 이후로 꾸준하게 영업 손실을 내다가 최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 손실의 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 순손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ST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개요를 보게 되면 ST팜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바이오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목적의 아마 뉴욕인 것 같은데 오타로 난 것 같은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CRO, 임상실험 관련 자회사를 스위스와 스페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약의 원료 의약품과 제네릭 원료 의약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이 주된 제품인 것인데 바이오에서 원료가 되는 연구 쪽이다 보니 관련 기술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왜 ST팜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ST팜이 주목받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는 언론은 없었는데요. 심지어 관련 현상에 대한 내용 자체도 조선비즈, 조선일보에서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석연치 않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에 따라 재료의 관점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할 수준에 대해서 명확한 논증은 어려웠는데요. 다만 이 기사를 통해서 업계에서 기대하는 부분을 찾는다면 어떤 포인트일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올리고였는데요. 올리고핵산 치료제라고 불리는 원료 의약품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올리고핵산 치료제 관련해서 이미 ST팜이 생산량 전체를 2022년 상반기까지 전체 수주를 끝냈고 그 이후에야 추가 수주가 가능한 수준으로 매출이 활발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이 기사에 정의된 대로 접근을 해보면 1세대 화학합성 의약품에서 2세대 항체 치료제에 이은 3세대 치료제로 꼽힌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ST팜이 주된 주제로 모든 기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영문으로 검색하더라도 ST팜 이외의 다른 기업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업계 관련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편견 없이 이해해보자고 하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항체 치료제만큼의 가능성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직 ST팜만이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는 2019년 9월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위를 좁혀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만 꼽자면 영국의 아베시아, 미국의 에질런트, 그리고 한국에서는 ST팜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에질런트는 현재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어서 1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ST팜은 글로벌 3위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꾸준하게 증설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핵산 치료제를 미래 먹거리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기대감을 이미 작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져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제품별 매출에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따라서 이런 제품별 매출 구성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굳이 리포팅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ST팜의 지배 구조에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동아소시오홀딩스인데요. 노노재팬이 활성화되었을 때 관련 기업으로 언급되었던 동아오츠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논란이 된 기업은 동아오츠카이고 동아소시오홀딩스는 동아오츠카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본 관련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계 기업까지 리포팅을 해야 하나 싶긴 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판단을 보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의 국적은 없다고 하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국적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요. 여하튼 이런 ST팜을 외부 환경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내 최대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주요 주주인데요. 회사
자체로는 과거 주요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숫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연간 기준으로 손익을 보게 되면 영상의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2017년에서 18년 사이 엄청난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매출 감소에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제 주요 제품 매출에 감소가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이 엄청난 충격이긴 한데, 기존 주요 제품이었던 C형 간염 치료제의 매출이 1,400억 수준에서 35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00억 이상 감소한 것인데, 이는 고객사의 매출이 91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60% 감소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전 세계의 악몽이 특정 주주에게는 희망과 기회가 되는 것이 항상 아이러니하게 생각되었었는데, C형 간염 치료제를 통해서는 병의 완치가 일반 대중에게는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되었을 텐데, 기업에게는 절망이 되어간다는 것이 참 인상 깊게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여튼 이로 인해 17년에서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7년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이같이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다음부터는 매출 원가가 매출을 위협하는 수준, 그리고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판관비까지 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2019년 판관비에서 늘어난 계정을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주요 제품군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군 개발 등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늘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지출 확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손실은 그 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이렇게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현금 여유 등이 있어서인지 금융원가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어쨌거나 이로 인해 단기순 손실이 더욱더 폭을 키워가면서 기록되긴 했었습니다. 2019년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기업의 체력이 정말 이것을 잘 버텨주고 있을 만한 체력인지 재무상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출이 반토막 나고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영업손실로 돌아섰던 것에 비하자면 자산의 감소폭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좀 그림이 달랐습니다.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비유동자산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동자산에서는 현금성 자산의 감소가 크게 눈에 띄었고요. 비유동자산의 증가에서는 유형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 앞에서 확인했던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한 생산설비 증대 등 생산 관련 투자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영향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부채를 보게 되면 18년에 부채가 크게 줄었다가 19년에 다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채만 따로 떼서 보면 엄청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와 자산, 부채와 자본을 비교해 보게 되면 부채 자체가 워낙 작아서 큰 변동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장기 차입금이 150억 원 가량 있어서 차입금이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부채 전반에서 차입금의 규모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채로 인한 문제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고민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어 분기 보고서에서도 자산부터 보게 되면 소폭 자산이 감소했는데, 여전히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있고 비유동자산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부채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서는 차입금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150억 원 가량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유동부채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 부채가 조금 증가했고, 자본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인해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손익을 보게 되면 영상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출은 증가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단기적인 손익분기의 매출을 넘긴 것인지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판관비가 크게 늘었는데요. 늘어난 계정을 보게 되면 급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전년 동기의 누적 급여 수준을 이번 3분기에 한 번에 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3분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올해는 꾸준하게 매 분기 30억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었는데, 2019년 연간 급여 지출액이 38억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증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인원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 같은 인원 변화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합리적으로 추정해보자면 엄청난 실력의 한두 명이 아닌 팀 단위의 인원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봐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부정적 자금 흐름이 있는 것 아닌 건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급여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영업손실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본다고 하면 일반적인 모든 기업에게 급여를 높여줬다는 상상도 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손실은 200억 이상 기록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영업 외 활동에서는 금융 관련 활동이 눈에 띄었는데요. 금융 원가의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이 150억 발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이자가 2020년부터 적용되었다고 하면 금융 원가가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금융 수익이 100억 이상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기 보고서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영업 손실만 보자면 2020년
3분기의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컸지만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보자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20년 3분기까지 90억이 넘는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ST팜에 대해 정리해보면 올리고핵산 치료제의 생산을 중심으로 미래 매출과 이익에 대해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었고 과거 주요 매출원의 감소에 따른 상황 악화에도 부채나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의 발생과 함께 일본계 모기업이라는 점이 심리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생각과는 다른 흐름에 놀랐었는데요. 2017년에 가장 매출이 높았고 그 이후에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가장 높다는 표현으로 설명이 안 될 만큼 저점 대비 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인데요. 특히 2020년 초 코로나 직전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보게 되면 빠졌던 매출이 기대감으로 3만원대를 회복한 모양새였지만 그 이후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로나로 빠진 지점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나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 상한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바로 주요 주주 혹은 모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동아소시홀딩스의 주가 흐름인데요. ST팜과 유사한 모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주목을 받았던 것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이번 ST팜의 거래를 보게 되면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낸 모양새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상승했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했던 것에 비하자면 이번에는 조금 그 느낌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를 실제 관련 수주 등에서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T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보시는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